그 전조 증상은 며칠 정도 보통 가나요? 그게?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뭐 이제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이런 안면신경 마비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 이외에도 또 안면신경이 침샘과 눈물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과도하게 난다거나 아니면 맛을 잘 못 느끼게 된다거나 이제 이러한 것이 있으면 안면신경 마비를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안면신경 마비 환자들을 꽤 보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 안면신경 마비가 돼서 어떤 증상이냐 일단 이 찌그러졌다고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눈도 그래서 작아지고 여기는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쪽이 입도 좀 꼬리가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면 이게 완전히 제자리에 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제일 흔하게 보는 게 바이러스에 의한 거 아니냐라는 걸 가장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바이러스 때문이면은 항바이러스에 주면 되는 게 되게 쉽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근데 바이러스는 누구한테 공격하냐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역이 떨어진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면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 면역력이랑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면 쪽 귀의 이상들, 울림 현상들 이런 것들 같이 올 수 있으니까 내 면역을 지키는 것과 이 스트레스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치료 관련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골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귀로 듣기 위해서 그 귀 이공 아랫부분에서 신경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지나가는 근육 하나가 여기에 있는 목비근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게 되면 이 목비근과 승모근이 단단하게 뭉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 자체가 너무 무거운 돌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선 위에. 그러니까 이 목비근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이 귀 쪽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게 안면신경 마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전기 이상으로 생길 수 있는 내 몸속 병. 다음은 뭡니까? 당뇨가 있는 분들이 아주 조심을 하셔야 할 병입니다. 네. 바로 당뇨 신경통입니다. 당뇨신경통. 아하. 이거는 이제 전기 이상 중에서도 센서 고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화재가 나지 않아도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처럼 당뇨가 오래돼서 센서가 고장이 나면 외부 자극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부드럽고 약한 자극도 이제 통증으로 느낍니다. 제 남편이요. 저기 당뇨가 좀 있거든요. 그 식전 당뇨가 120,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150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벼랑을 여기가 아프대요. 아무런 적 없는데 하고 새끼손가락 아프다 그러고 그게 당뇨에 의한 그런 병이겠군요. 당뇨가 있으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 모두 다 이렇게 좀 약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은 자극에 의해서도 더 통증을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당뇨 자체가 결국은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말로 이제 당뇨병성 신경장애 또는 신경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당뇨 조절을 잘 하고 있다면 비록 당뇨 환자라도 문제가 없지만 조절이 안 되는 거. 왜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다면 이 몸은 전부 다 염증 상태가 되니까 그중에 신경염이 잘 생기는 거죠. 눈에도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망막염, 그리고 신경염, 또 신장에 문제 생기고 말초신경에 장애가 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게 느낀다는 건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픈 겁니까? 실제로 그 통증이 있는 자극이 아닌데도 이제 통증처럼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손과 발 같은 우림을 말다니 장갑이나 양말을 신는 것처럼 무디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이 짜릿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은 그 상처 관리를 못하게 돼서 이제 상처가 곪고 괴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라리 증상이 있으면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증상이 없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프면 아프다고 느껴야 되고요. 안 아프면 안 아프다고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아픈데 아픈 걸 모르거나 문제가 없는데 자꾸 아프다고 느끼거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경에 문제가 어떤 생기면 잘못된 신호를 자꾸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은 뭐
벌레가 기어간다는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혈액순환 장애라고 또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혈액순환 장애가 아닌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년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신경이 망가진 당뇨병 환자의 비율이 한 14% 정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 31만 명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조사된 당뇨병 환자가 이제 겪는 합병증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이 신경 합병증이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당뇨병이 발생을 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대부분 좀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한 당뇨병이 발병하고 한 5년 내는 한 50% 이상의 확률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오래되신 분이라면 꼭 이 뇌신경이 지금 괜찮은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처음에 당뇨에 언제 걸렸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진단을 받은 시기가 꼭 내가 그때 걸린 시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뇨 판정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해도 발 쪽에 이상 감각이 있거나 좀 그런 느낌이 있으시면 꼭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당뇨가 있다면 네. 내 몸의 전기 센서가 고장나는 것을 대비해서 몸에 생기는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몸속 전기가 고장나면 생기는 병. 세 번째는 바로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도 전기와 연관이 있는 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그래서 전선이 무거운 물건 아래에 눌리게 되거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되면 전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고 깜빡이거나 아니면 결국에 끊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이나 허리의 디스크가 탈출이 되게 되면은 팔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신경이 압박된 게 해결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팔다리 쪽으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박상현 의원님. 예, 저는 진료실에서 이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설명할 때요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이제 여자분들 머리카락 잡아당기는 걸 가장 많이 좀 설명을 하는데요. 예. 머리카락 끝을 잡아당기면 예. 어디가 아픈가요? 여기 머리 뒤끝이 제일 그렇죠. 아프죠. 머리가 붙어 있는 머리 두피가 아프잖아요. 예. 머리카락이 아픈 게 아니라 디스크가 그런 거예요. 허리에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그 허리 부위가 불편하다기보다는요. 이 신경이 가서 감각을 담당하는 다리나 팔 쪽에 가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디스크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손이 저리거나 다리가 저린 거예요. 그게 디스크를 시사하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이 손발로 가는 전기를 전달해주는 전선에 눌리거나 거기에 자극이 되거나 합선이 되거나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정말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긴 질병이 디스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스크 외에도 이제 네. 신경에 눌려서 생기는 모든 통증이나 질환은 전기가 흐르는 길인 전선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길을 이제 잘 갈고 닦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 그 전선이 심하게 접히게 되면은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접히는 곳이 없이 원활하게 통하기 위해서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가장 그 나쁜 것이 바로 이제 밥상에서 식사를 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바닥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양반다리를 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세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허리를 이제 과도하게 숙이게 되는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허리가 숙여지게 되면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이제 압력과 부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신경이 다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 그렇게 이제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게 되면 골반이 또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데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불필요한 근육이 수축하게 되고 또 이것도 이제 허리 전선에 신경에 이제 좋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제 무쇠를 하시는데
보면은 이제 작은 화면을 통해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고개를 자꾸 이렇게 그치. 숙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 근육도 많이 긴장되고 신경도 더 눌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실 때에도 이제 귀가 어깨선을 넘지 않는 자세를 하시는 것이 몸속 전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고를 해야 돼요. 그 전철 타고 있으면 모든 한 90%가 다 이거 들고 이러고 있어요. 고개 항상 숙이고 있다고 이렇게. 예, 그래 이 어깨가 나중에 구부러진다고. 난 서재걸 원장을 딱 보면요, 저분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딱 이게 어깨 펴고 저러고 있어요. 저 태들 보면 나도 뭐 이러고 있다가 아이고 나도 저렇게 같이 바른 자세로 해야 되겠다. 저렇게 자세를 유지하는데. 아니 근데 예, 제가 환자를 딱 보는데 처음에 딱 제 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 딱 앉으면 대부분 이렇게 앉으세요. 네. 그리고 어디가 아프고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자세가 바른 게 1번이다. 그러면 딱 서요. 그리고 3초 뒤에 다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자세가 유지될 때쯤 되면 아마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해서 오시면 좋다 할 만큼 바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디스크라는 게 저는 경험자인데요. 무리한 운동 있잖아요.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또 디스크가 걸리더라고요. 네. 제가 20대 때인데 매일 운동할 때죠. 태능 선수촌에서 운동할 때니까 운동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하게 저는 디스크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골반이 이 정도로 기울어질 정도로 마비가 한 달을 다 못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왔었는데 시원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났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치료한다라고 하면은 다들 생각하시는 게 뭐 수술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 뭐 약 먹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디스크를 일으키는 거는 내 생활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습관 교정이 안 되면은요.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치료할 때 반짝 좋아졌다가 다시 증상이 생기고 반짝 좋아졌다가 다시 증상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 환자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여자분인데 그 전화 받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전화 받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병원에 와서는 잠깐 일을 하니까 좋아졌다가 또 얼마 지나면 다시 증상이 생겨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환자가 왜 자꾸 이럴까 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전화를 받는다. 근데 이분이 워낙 바쁘니까 전화를 받을 때 계속 전화를 한쪽 목에다 이렇게 끼고 받는 습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목을 이렇게 끼면은요, 이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좁아지면서 거기서 자꾸 신경이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팔이 저리거나 이런 디스크 증상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아무리 당신이 바빠도 전화는 손으로 꼭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 2달, 3개월 정도 지나서는요, 정말 이분이 병원에 안 와도 좋아질 만큼 목 디스크가 호전이 되는데 이동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디스크가요, 처음에 튀어나오면 신경을 자극하다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쪼그라 붙어요.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디스크 수술 요즘에 빨리빨리 많이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절히 치료받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 교정하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속에 흐르는 전기를 이 생명의 전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생명이 끊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기로 우리 몸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몸을 살리는 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